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 술술 아나운서 기른영입니다. 네, 오늘 장도 예측하기 참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로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동 확전 우려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아무래도 10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휴전이냐 아니냐 말이 나뉘는 가운데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장 지수가 하락하면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던 장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석유가스 관련 테마들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술술 이분과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 보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른지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신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긴 연휴. 제가 월요일마다 출연을 하는데 월요일마다 또 이제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요즘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하락세가 있었다 보니까 공포 심리를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럴 때 저를 딱 만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또 유익한 내용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오늘 강의 내용 자체를 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참여해 주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 오늘 장도 역시 조정을 보였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혹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미증시 지정학적 긴장이 좀 강화되면서 미증시도 좀 혼조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국내 주요 지수 역시도 연휴 전부터 해서 하락세가 조금 깊게 나타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여파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조금 더 긴 연휴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앞뒤로 내가 이제 시장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관망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매물 출회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났었고 이게 또 연휴가 끝나고 났는데 곧바로 이 회복세를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쵸. 반등 역시도 좀 미약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조금 블루밍한 데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400포인트 선을 좀 강하게 지켜내려고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탄력 역시도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고 있어요. 막 매도를 하려는 세력도 크지 않고 매수를 하려는 세력도 크지 않습니다. 딱 균형을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2,4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제 기술적인 패턴이 나온다던가 뭐 돌파나 이탈의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깊은 얘기는 코스닥 차트까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이제 800포인트 선 지지를 좀 강하게 잡아주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균형을 이루고 있죠. 지지는 잡아주지만 반등 역시도 좀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정말 특정 이슈가 아니고서는 다 조용하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느끼시긴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확실히 들고 가고 이 종목은 내가 과감하게 좀 쳐내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서 맨날 이제 하락세 나타나는데 걱정 많으시죠? 라는 말보다 조금 더 희망찬 말씀을 드려보자 하면은 이제 연말 가까워지면서부터 내년도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총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부양 정책이 한 번씩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동반된 지수 상승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여러분들 어떤 업종과 종목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스라엘이 휴전인지 아닌지 말이 갈리고 있는데 그 전쟁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확전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 상황도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조차도 끝나지 그쵸, 않은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전쟁 중이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네.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장기화가 됐고 네. 투자자들 역시도 이런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면서 심지어 상반기 상승세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쵸?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 100년 동안 상승 추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낙관주의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시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시고 비관적인 상황일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만 잘 주의해 주시면은 충분히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낙관적으로 보라라고 하셨는데요. 서른지 대표님과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장을 뭐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이제 한 줄 평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네. 항상 고민이 많아요. 오늘 시장을 딱 보내고 나서 오늘 시장 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는 애도를 하고 네. 또 차가운 머리로는 또 우리 주식을 하다 보니까 수익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더 이상 커지지 않길 바라겠지만 이러한 재료들이 생김으로써 네.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 역시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네. 이런 이슈 자체를 보다 더 자세하게 다뤄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률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다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애도를 차가운 머리로 수익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더 많은 정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오늘장 이슈 특징 종목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 LPG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일단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 임박 소식으로 이 정유 LPG 관련주들이 특히나 좋은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의 브롬에 대한 이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99.6%나 달합니다. 거의 이스라엘에서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브롬 같은 경우 이제 원유 시추 이런 쪽에는 이제 수처리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유, LPG 관련주들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었던 또 재료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종목 보시면은 흥구석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MTS, HTS 상단을 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이 테마성으로 빠르게 오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흥구석유는 이제 좀 역사도 오래됐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 항상 부각을 받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사람들이 약간 법칙처럼 사는 종목이면은 크게 무리 없이 이 종목이 또 많이들 매수를 하려면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구석유는 약간의 법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거의 한 5,000원 선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서 한 40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는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자체는 보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슬슬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비중 축소를 확실히 한 다음에 좀 작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규 매수로 이제야 흥구석유를 알았는데 사야 할까요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세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고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흥구석유뿐만 아니라 극동유화라고도 이 종목 역시도 관련 섹터로 이제 시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확실히 흥구석유보다는 인기가 좀 덜하죠. 근데 비교적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유가가 국제유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또 미미하다가 일부 매물 출회까지 나타난 상황이라서 종목에서 너무 좀 빠르게 올라간 감도 있기 때문에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랑 거의 동행해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유가의 흐름을 주시를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대응해 주신다면은 좀 거품이 낄 일은 딱히 없을 겁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확실히 거품이 끼고 빨리 꺼지는 특징이 있는데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이 유가에 웬만한 연동돼서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처하시기에는 극동유화가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가격을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하실 텐데 국제유가 가격은 또 이제 해외 쪽에서 미국 차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차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유가 동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흥구석유와 극동유화였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확실히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주춤한 상황이라서 네.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뭐 휴전이다 아니다 말은 많지만 확실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그쵸. 자체 재료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쪽으로 또 확실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는 쪽은 가격 급등세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하지만 공급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거기에서 조금 더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또 이게 종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혹시 준비하신 히든 종목 또 있으실까요? 제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나만 갖고 오기는 또 아쉬운 부분이 그쵸, 있으니까 그쵸. 좀 이슈는 전쟁 네. 쪽으로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는 이 전쟁 테마이고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그쪽에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요 돈이 몰리는 그 산업 쪽으로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아무래도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히든 종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부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간 증시 운세. 이번 주 한 주도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에는 뭔가 재료들은 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장에서 이 모든 종목들을 다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장 자체에는 수급 역시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수급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 쪽으로 확실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는 여전히 이팔 전쟁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이팔 전쟁이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팔 전쟁으로만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란이 여기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했을 거야라는 이제 좀 시선으로 바라봤다가 이란 측에서는 우리 개입 안 했어, 우리 전혀 모르던 상황이야라고 했지만 아직 의혹은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확실히 개입이 없다 한들 조금 더 친한 쪽으로 팔을 뻗으면은 서로 이런 전쟁 자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확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이 터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쟁 관련주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전시 상황을 확인을 해가면서 내가 비중을 축소를 하든지 확실히 이 업종을 좀 버려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입니다. 2차 전지의 거의 뭐 전 세계 대장주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확실히 좀 시장 조정과 함께 쉬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확실한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기술주들의 상승세를 좀 일으켜낼 수 있겠지만, 근데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친 뭐 실적이 나타난다 하면은 2차 전지가 오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르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 좁은 공간 내에서 또 좁은 범위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2차 전지에서 어떤 걸 갖고 가야 되는지 주도주 그리고 확실히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역시도 뭐 예상으로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죠. 열심히 미국 뭐 각국의 유럽들 해서 쭉 금리 인상을 할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정말 가격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뭐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어서 꿋꿋이 우리나라는 동결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 한은에서도 계속 이 동결 유지를 하다가 우리 고작 3년 전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제로 금리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셨는데 이 제로 금리를 또 기억을 하고 곧 있으면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도 다시 제로까지 내려갈 거야라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한은의 경고 아닌 경고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기업 역시도 무리해서 뭔가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이 시장에서도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 그리고 실적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동결을 해버리면은 이제 뭐 크게 증시에는 변동성은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동결 자체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안도감 역시도 줄 수 있거든요. 이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경제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도감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실 이번 주는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본 데는 이제 비료 관련주인데요. 지금 농업 관련주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굳이 비료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계 5위의 칼륨 생산 국가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이 비료의 주 원료예요. 그래서 주 원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급망 차질, 제가 공급망 강조를 드렸었죠.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은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량이 없으면은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다행히도 가을이어서 문제지 조금 있으면은 또 봄이 옵니다. 봄철 되면은 다시 이제 농업 활동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기간이 잘못 맞물려 버리면은 가격 급등세가 초래가 될 수 있고 이게 뭐 주가에서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가격을 추적해 나가신다면은 비료 관련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제적으로 한번 나왔었죠. 이 요소 수출 중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요소, 이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료, 이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계속 빚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료 관련주는 꼭 시세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이때다 싶어서 한 번 더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요소 수출 중단과 관련된 이슈를 재부각시켜버리면은 관련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 칼륨 생산 상위 국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공급망을 알려면은 1위부터 몇 위까지 과연 어디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자, 근데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자, 그다음이 세 번째가 벨라루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 칼륨 생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이 났고 지금 이스라엘 역시도 전쟁이 났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가격으로 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칼륨 수요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상위권에서 러시아가 빠졌죠. 전쟁으로 인해서 칼륨 생산 자체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러시아가 빠져나오면서 러시아를 대체하는 그런 나라로 봤을 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15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4위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메꿔준 게 우즈베키스탄과 체코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581.9% 늘어나면서 이 러우 전쟁에서 빚어졌었던 칼륨에 대한 공급망을 이스라엘이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다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 이슈가 발발이 돼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러한 공급망 문제는 가격 전이로 이루어지면서 가격 폭등세로 이어진다라는 공식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업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목 차트 설명 들어가기 전에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관련 강의 자료 내용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앵커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자면요. 자, 복합 유기질 비료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비료 관련주로 가져왔으니까 비료 전문 기업이겠죠. 그리고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자체 기술력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국내에 정말 탑이거든요.
관련 비료의 이름은 단 한 번이에요. 요거 좀 힌트입니다. 단 한 번이라는 비료를 가진 기업이고요. 지금 이 점유율 자체는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고부가 가치 제품군을 구축하면서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고부가 가치라고 하면 이제 원예 중에서도 저도 이제 뭐 식물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멋있는 나무들 많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당연히 그렇게 비싼 원예 품종에 대해서도 관리 비용 역시도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단가가 비싸면은 벌어들이는 돈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성장 동력으로 단순히 이것만 팔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회사 자체의 규모를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서 내가 이 차트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야 되는지라고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패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상승 추세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역헤드앤숄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각종 패턴들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시장 참여자들 때문에 더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정말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패턴은 오히려 시장에서 생각보다 안 나타나고 그런 영향력 역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패턴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시는 게 중요하고 저랑 같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패턴을 봐가면서 이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 패턴이구나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많은 패턴을 봤죠.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패턴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눈에 익으셔야 되고 사실 그냥 보고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기 이 차트에서는 이 그림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포인트를 찾아드리면은 그대로만 하시면 정말 쉽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차트 패턴은 바로 확대 직각형이거든요. 하락 직각 확대형인데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쭉 이렇게 수평선이 있어요. 해당 가격은 늘 만나러 와요. 하지만 아직은 뚫리지 않은 저항대인 거죠. 근데 하락세가 나타나곤 있는데 바로 반등 오면서 이렇게 저항을 부딪히고 조금 더 내리는 듯한데 바로 저항 부딪히고 조금 더 내렸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저항을 만나러 가겠죠. 이게 바로 하락 직각 확대형이에요.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패턴도 많아지고 이 또 패턴 아닌 거에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좀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고 이런 패턴을 발견했을 때 내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하락대 가격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내가 지금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저항 라인까지 노려볼 수 있고 그럼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시세 분출이 가능하겠죠. 이게 저항대를 돌파할 확률은 51%예요. 51%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낮다고 보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는 제가 전쟁 관련해서 비료 테마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했죠. 이 시점에 갔을 때 시장 분위기가 비료 테마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차트적인 패턴, 기술적인 분석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보면은 절대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돌파를 하는 그 시점과 함께 시장 배경까지 받쳐주는지 그거는 당연히 이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해석을 하고 소화를 해내셔야 하겠지만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톡방에서도 도와드리니까 단순히 매수만 해서 단순한 이런 매도 가격 여기까지만 가져가도 너무 좋은 수익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 뭐 100%, 200% 되는 수익도 가져가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차트적인 대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급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직각 확대형의 패턴을 그리고 있고 이 패턴형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님이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강의 자료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한 정보랑 자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섹터로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 관련주이면은 방위 산업 관련주가 거의 뭐 즉각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방위 산업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기업에서 뭐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았을 때 누가 사주는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 대 기업. 어떤 기업의 물건을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정부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런 뭐 전쟁 상황일 때 방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가가지고 뭐 전쟁 물품을 사들인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이 소비 주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소매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로도 볼 수 있죠. 뭐 완성차에서 모든 부품을 다 만들진 않죠. 다 하청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기업 대 기업으로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방위 산업 같은 경우가 제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소비자들이 가가지고 총 한 자루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런 전쟁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오더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와 연계가 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소비 주체보다도 돈이 가장 많고 안정적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주요 소비 주체라는 정부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안정적이면서 시세 폭발도 좀 강하게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방위산업, 전쟁이 터지면은 방위산업 사야 돼. 이걸 왜 사서 왜 시세가 그만큼 나타내는지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내가 그 종목을 사고 나서도 보유해서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산안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히 매수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매도를 하는 시점을 내가 정확하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배경 역시도 여러분들이 마련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은 업종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산업종, 산업기계를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네 번째는 로봇. 정말 지금 시장에서 키워드 중에 키워드죠. 로봇, 반도체, 전기차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산업을 아우르면서 이 정밀부품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내가 단순히 전쟁 때문에 방산을 하고 있어, 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을 매수해야 돼라고 해서 전쟁 끝나서 이 기업 안녕 이게 아니라 계속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성장 동력이 충분한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사업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끝났다고 해서 이 기업이랑 안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재료 역시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키포인트죠. 지금 일단 제가 전쟁 관련해서 들고 왔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해요. 이스라엘에서 최대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유일하게 이 정밀 부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부품을 또 국내 유일하게 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는 정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쟁 자체가 휴전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면서 종목은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이 약간 좀 주춤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홀딩.
아직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좀 강력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 당연히 타이밍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 우왕좌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종목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단가 정도에서는 내가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지라는 계획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회라는 게 살아가면서 뭐 3번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회는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는 도처에 다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지 아 저게 기회였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 두시고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으실 수 있어야지 계좌에 한번 좀 시원한 빨간불은 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는 또 제가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요. 차트 분석 전에 지금 또 방송 보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관련적인 내용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후에 또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계속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님이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더 많은 정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서른지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한번 지금 거의 뭐 상한가 가깝게 쭉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봉으로 쭉 하락세가 나타났죠. 근데 이때 밑에는 거래량이에요. 자,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래량과 주가는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알죠? 물론 오히려 이 주가의 움직임은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발자국을 추적해 나가면서 이 거래량일 때 이 주가의 흐름인지 요거를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주가가 바닥이에요. 이 바닥이면서 거래량도 바닥이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사실 대량 매도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 1명만 나타나고 매도자 딱 1명 나타났을 때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환이 거의 없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일단 대량 매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단봉으로 빼다가 한 번에 그냥 하나의 장대 안봉으로 이거를 그냥 다 메꿔버리죠. 이건 투자 심리가 정말 일시적으로 확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때 하락세는 지금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뭐 악재는 없지만 호재도 없어서 살짝 내가 좀 이사를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하락세였으면은 거래량이 중간중간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쭉 나타난 거는 아직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살짝 매도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폭발적인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여기서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게 이 회색깔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현재는 돌파를 하고 지지를 잡아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변동성이 컸죠. 거의 한 2시 정도, 2시 전후로 휴전이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또 한 30분 정도 뒤에 번복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확실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시세 분출을 나타내는지 또 이걸 예시를 딱 들어줘야지 이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한 시세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예시를 찾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온갖 차트를 다 보면서 최대한 비슷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찾는데 제가 한 탁 찾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 종목은 종목명이랑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죄송해요. 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락세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뭐 얘는 박스를 쳤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이제 횡보. 아까도 그냥 약세의 양약세. 정말 약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부터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이 시점,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외에서부터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자마자 오른 게 아니라서 장대는 아니지만 이미 갭을 발생시켜서 거의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좀 떨어졌던 것을 그냥 한 번에 메꿔버렸고 바로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지지를 잡아줬죠. 이렇게 지지를 잡은 상태에서 재료,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재료가 유효한 시장의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시세 분출이 바로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외가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 분출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재료가 이 시장에서 무엇보다 강력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 딱 이런 그림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패턴이긴 한데 제가 딱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패턴이 어떠한 만큼 또 시세 분출이 가능한지에서는 제가 또 톡방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차트 패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차트 패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몇 퍼센트 뭐 이런 것까지 따지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보다 더 좀 심플하게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장중에 이런 차트 패턴 괜찮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충분히 소개해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차곡차곡 쌓여야지 내가 이 차트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가겠구나라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저랑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기회를 반드시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차트 패턴만 중요한 게 아니죠. 시장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재료가 발생을 했고 이 재료가 어느 정도만큼 시세 분출이 가능한지 그 해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확실히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보통 거의 2020년도에 많이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 엄청 오른대 하면서 이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셨고 온갖 이제 고초를 다 겪으셨죠. 막 상승세도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상승세가 뚝 떨어지고 지금도 상반기 반등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또 하락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증시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다 겪으셨습니다. 4계절 다 겪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단기간 동안 시장이 정말 극단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내가 속성으로 배웠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랑 원데이 투데이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내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그 고민에 대해 해결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장중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를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가는 어느 정도를 잡아보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1부 때 내용 이어가서 앵커님과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른지 대표님과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들어가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끝내기 전에 아까 그 히든 종목 전쟁 관련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그 종목이 2개였는데 네. 혹시 글자 수나 다른 힌트 더 알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이제 비료 관련주로 준비했던 그 종목의 글자 수는 맞춰보실래요? 네 글자? 네 글자보다 다운입니다. 2글자? 네, 2글자 맞췄습니다. 오, 네. 네, 2글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종목명도 짧고 사실 2글자가 되는 비료 관련주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 제가 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종목도 힌트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까지 바로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은 너무 그러면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돌려서. 돌려서 그러면은 가수의 멤버 수 아신다면은 이거 너무 쉽지 않으세요? 가수의 멤버 수로 말씀을 네. 드려보자 하면 여기서 또 세대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막 이렇게 가수 이름을 모른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일단 최근 아이돌은 잘 모릅니다. 명수는 잘 모르지만 네. 요즘 이제 콘서트도 하고 있는 G.O.D 멤버 수와 동일한데요. 모르시네요. G.O.D 멤버 수 여러분들 아시죠? 네, G.O.D 멤버 수와 같은 명수의 종목명 길이입니다. 네. 이건 또 퀴즈네요. 제가 또 퀴즈를 냈네요, 역으로. 네,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네, 글자 제가 수가 나올 거예요. 꼭 끝나고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색 풍선을 모르시다니 확실히 제가 나이를 먹었군요. 네. 제가 가수를 또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면 저희 이제 노란톡 들어오면은 자료 아까 제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어떤 자료들 제공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 내용을 좀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좀 이 가시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좀 압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붙여가지고 오늘 증시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셔야 되는 그 테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또 비중 이런 것도 알려주실까요? 그 정도는 제가 책임지고 종목명만 툭 내뱉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 확실하게 어디서 사셔서 어디서 파셔라 이런 비중까지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네. 좀 안정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저희 유익한 시간 잘 보냈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노란 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샵 3772로 서른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